먼저 이동열 국제 사이버 협력 대사님 모시고 폐해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제 사이버 협력 대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먼저 인사이트 넘치고 풍부한 토론을 해주신 모든 연사분과 각 세션을 훌륭하게 조율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좌장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의 훌륭한 파트너 기관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와 카이스트 측의 포럼 준비를 위해 지식과 또 전문성을 제공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이 포럼이 처음 열린 2021년에는 오늘 우리가 다룬 주제들에 대한 논의가 국제사회 차원에서 아직 초기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AI 정상회의나 아니면 리에임 회의도 열리지 않았었고 또 AI의 미래 거버넌스를 논하는 결과 문서가 채택되리라고 예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러한 전개와 이러한 성과는 사실 진화하는 위협 지형을 생각해 볼 때 자연스럽고 또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민첩하게 새로운 도전 과제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주지하듯이 신기술들이 과학, 경제, 군사는 물론 우리의 사고방식 또 공동의 가치에 이르는 무형의 분야까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여정에서 다중 이해 관계자 간의 협력이 우리가 직면하는 도전 과제를 이해하고 또 도전 과제를 해결할 지혜를 활용하는 데 필수적일 것입니다. 정부, 국제기구, 학계,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는 이 퍼즐의 남은 조각을 찾는 데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오늘 우리는 다양한 이슈들을 기술에서 기술의 국제 안보 또 지정학에 미치는 영향에까지 이른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이버 안보, 인공지능, 대량 살상무기, 양자, 우주, 광물 등에 이르는 주제들과의 접점까지 논의를 확대했습니다. 오늘의 세션들을 통해서 진화하는 역학으로 인한 잠재적인 이익과 또 리스크를 다루고 또 어떻게 하면 국제 협력의 강화를 통해서 응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은 계속해서 이러한 담론을 이어갈 것이고 그 담론의 추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지의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은 계속해서 이 포럼을 주최할 것이며 참가자들이 진솔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또 관계를 만들어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신흥 안보 위협에 의미 있게 대응하도록 하는 이러한 고유한 다중 이해 당사자 참여의 플랫폼을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포럼의 슬로건 공모전에서 수상을 한 슬로건을 인용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계 없는 위협, 경계 없는 협력으로 답하다. 이 슬로건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잘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대화를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다시 내년 서울에서 세계 신안보 포럼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대단히 감사합니다. 따뜻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루 생산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세계 신안보 포럼이 앞으로 우리가 새로이 등장하는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좋은 근간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순서로 댄 스미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소장님께서 회의사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물론 저도 또 마찬가지로 발표자분들, 좌장님들, 참석자원님들 감사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한국 외교부에도 이렇게 훌륭한 포럼을 개최하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한 가지 또 아쉬움이 생겼습니다. 핸드폰에 녹음 기능을 켜고 할 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AI를 통해서 이것을 트랜스크립트로 작성을 해서 그런 다음에 챗 GPT로 입력을 해서 이에 대해서 요약을 해달라고 한 다음에 이것을 요약문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그랬습니다. 네, 물론 그렇지는 않죠. 사실 이 대화가 너무나도 풍부했었기 때문에 이것을 몇 마디로 요약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지 제가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딜레마가 몇 가지 있다는 겁니다. 단기적인, 장기적인 것이 있는데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 너무나도 특히나 지금 제3세션의 대화를 통해서 명확해진 것은
이런 딜레마인데요. 한편으로는 복잡한 현안들 사이에서의 협력의 필요성, 또 그러면서 이에 비해 지정학적인 경쟁이란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협력을 대규모로 또 다양한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도 우리가 서로 간의 상호 연결성이라거나 또 리스크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해서 더 해나가야 한다라는 숙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리스크와 기회에 대해서도 분석해야 되는 숙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이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협력이고 그리고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장기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협력에 대해서 말만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바뀌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공정한 친환경 전환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AI나 또는 사이버 안보 그리고 핵심 광물 등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논의했었던 내용과 관련하여서 협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협력을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몇 가지 문제가 있죠. 바로 이런 전환 기술 그리고 또 천연 자원을 채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누구인가? 또 우리라고 했을 때 우리는 누구인가? 인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서구의 우리인지 아니면 이 서구에서도 또 하위 개념인지 예를 들면 서유럽인지 아니면 동북아와 같은 특정 지역인지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1세션에서 이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접근법과 관련하여서 사실 이제는 세계 질서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변화와 관련하여서도 변화하는 세계 질서뿐만이 아니라 또 오늘날의 현실에 걸맞는 방식으로 새로운 접근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뭔가를 불법화한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논의도 있었는데요. 물론 또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규제가 필요한 분야가 몇 가지가 있다는 것도 명확하다고 봅니다. 사실 규제의 여러 도전 과제는 한편으로는 지정학 때문에 또 하나는 기술 때문에 새로운 대상이 많아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기존의 출발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제법이나 또는 국제인권법 또 국제인도법 등등 또 그 외에도 기존의 협정과 관련된 의무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결국 우리의 유엔의 헌장도 보게 된다면 바로 유엔에서도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또 새로운 해법을 찾고자 하지만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새로운 방법을 찾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